근데 서울이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경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낙찰을 받지만 확연하게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2억, 3억 정도 저렴하게 깔고 가는 걸로 봤었을 때는 또 지방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수익률이 또 좋아서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대가 되면 긴장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느 지역 다가구를 봐야 하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과 서울 다가구의 차이. 굳이 투자금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당연히 이제 서울과 지방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서울이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서울의 토지 가격과 지방의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건물 가액은 비슷합니다. 짓는 시공비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토지 가격의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대출을 받으세요. 큰 틀로는 근저당 대출이 있을 거고 그다음 신탁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방공제 질문도 좀 있더라. 방빼기라는 건데 방빼기라는 게 결국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지역마다 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서울이 집값이 더 높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받고 나서 방공제를 하게 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겠죠. 결국에는 서울이 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방공제 금액이 더 적어질 거고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투자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수익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인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사실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매도 차익형에 조금 더 가까운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형에 좀 더 가까운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월세 플러스 매도 차익도 같이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다 하더라도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워낙 비싸서 월세를 받고 이자를 내면 사실 거의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우리가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 플러스 매도 차익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서울 다가구를 하는 것보다 경매로 지방 다가구를 하는 게 낫다. O입니까? X입니까?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사업도 하고 근로소득이라든지 월현금 흐름이 있어.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들도 좋지만 또 토지가 있는 곳들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난 매도 차익을 보고 싶어. 그러면 분들은 서울에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차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월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지방을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여유도 있다. 서울에 토지 투자도 또 하고 싶고 또 월세 수익도 내고 싶고 매도 차익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고시원 건물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또 다룰 건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방법에 따라서 복도 사이즈라든지 방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규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죠? 이미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규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허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허가받았던 고시원 건물들이 지금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되게 많이 살고 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소방서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소방업체를 또 쓰셔야 돼요. 작동 기능 점검도 하셔야 되고 점검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면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안전상에는 아무래도 신소방으로 된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하겠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지어진 경우에는 원룸으로 봤었을 때 50개에서 80개 정도가 있어요. 고시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가내 고시원으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누우면 자리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다가구 원룸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고시원이지만 생긴 거는 다가구 원룸 주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거기에서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을 받는다. 80개가 있어요. 얼마죠? 4천 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토지까지 있죠. 토지 가격도 올라갈 거고 건물에 대한 가치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또 이어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게다가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수도 포함이 되지 않을 거고 다주택자가 법인을 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럼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점들이 또 있겠죠. 투자라는 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베스트가 다 다르네. 그러면은 서울 다가구와 지방 다가구가 있는데
경쟁률 차이가 큰가요? 서울과 지방이? 굳이 따지자고 하면 서울이 조금 더 경쟁이 있지 않을까. 수요도 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인식 자체가 지방 다가구는 공실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빌라 단타 얘기도 저희가 좀 했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아니면 안 한다. 썩은 빌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황금성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가구의 황금성, 지역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황금성 굉장히 또 중요하죠. 부동산 측에서는 황금성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니까 황금성을 좀 높이기 위한 다가구는 어떤 게 있느냐, 결국엔 그거죠.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찝어드리면, 일단은 황금성이 좋기 위해서는 임차 수요가 일단 풍부해야 되고요. 공실이 일단 나지 않아서 나중에 세를 놓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공실이 나지 않고 임차 수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월세 가격이 높다라는 뜻인 거고, 월세 가격이 높으면 우리가 보증금을 높게 해서 월세를 세팅할 수 있다는 거고,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냐,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지만 매수인 분들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런 다가구들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입니다. 기존에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아갖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도를 해야 돼요. 일반 빌라로 볼게요. 얼마 전에 신탁공매로 빌라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를 해가는 게 아니에요. 매수인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직접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주택이니까 또 DSR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대출이 나오고 매매가에서 대출을 빼면 나머지 차익분이 내 실투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건데, 다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수하시는 분이 알아봤더니 이것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온대. 실투자금은 한정적이에요. 그럼 못 사요. 결국은 뭐냐, 내가 받은 대출이 매수인한테 대출 승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황금성에 봤을 때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 다르진 않나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고요.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당시에 대출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남들보다 소득이 높아서 DSR이 안 걸려가지고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매수인분은 다른 대출도 있고 소득이 낮아요. 근데 DSR이 걸려가지고 승계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다 보면 결국에는 황금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물주님은 수도권과 지방 중에 어떤 다가구를 더 선호하시는지. 경매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낙찰 받자마자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낙찰 받을 때부터 기분이 째져요. 째져요. 싸게 사니까. 저는 원래 또 성향 자체가 싸게 사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경매하기 전부터. 근데 서울이 투자금 있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경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경쟁이 있다 보면 낙찰은 받지만 확연하게 또 저렴하게 낙찰 받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2억, 3억 정도 저렴하게 깔고 가는 걸로 봤었을 때는 또 지방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수익률이 또 좋아서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계속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 다가구를 선호하실 것 같고, 본업이 너무 바쁘고 그냥 한번 묻어두고 한 10년 뒤에 봤는데 이 자식 좋은 자식이군,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또 서울 거를 볼 것 같다. 성향의 차이가 좀 있네. 근데 애초에 지역으로 필터를 안 하시나 봐요. 잘 안 해. 다 보니까 전화 임장이랑 손품 팔면 답 나오는데, 지역을 가둬버리면 보는 물건들이라든지 선입견이 끼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한테도 알려드린 물건이 있거든요. 아파트 물건이. 근데 사실 그 물건 자체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업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면 물건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한정적인 눈으로 그 물건을 보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 물건을 보고 있어. 그럼 결국 경쟁하잖아요. 근데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전체적으로 봐서 딱 보면 나옵니다. 이거 단독이겠구나, 들어오면 한두 명 들어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왜 남들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한 발짝 뒤로 가서 다른 것만 봐도 되는데. 근데 그게 꼭 유치권이 걸려 있어야 되고 법정지상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수익만 난다면 그냥 하나 해서 1000만 원에서 1500 남으면 땡큐, 이런 마인드가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하나씩 받기로 해가지고 더 재밌는 영상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물건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겠어요. 고민 좀 해봐. 내가 정보는 얻어놨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